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관세사 2차 커리큘럼 따라 봤을 때, 현재 기본 이론부터의 지금 기출문제 풀이 수업 진행하고 있고, 11월, 12월 달에는 압축 정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때는 해당 호의 용어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호의 용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 체계 관점에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봤다면은 현재 지금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이론 때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학습하고 있는 시간이 이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고 압축 정리 11월, 12월 달에 하게 되는 수업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일단 기본 이론 때 공부했던 해당 호의 용어랑 관련 주 규정,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문제 풀이죠, 그죠? 문제 풀이를 했는데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관련 규정들을 학습할 겁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 이론 때들은 해당 호의 용어와 관련 주규정에 대한 공부, 학습이 안 돼 있다면은 나머지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압축 정리를 들어도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규정과 해당 호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자, 수업은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가냐? 압축 정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계속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호의 용어나 관련 주규정 통해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건데, 이 시간대 다시 1류부터 공부를 한다? 요거는 수업 낭비입니다. 낭비고, 이때는 중요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 류, 호에 대해서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총설이 무엇이고, 호 해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소호주는 어떤 내용들을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압축 정리 시간에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수업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통칙 제1호에서 근거한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는 수업이고요. 자, 우리가 수업에서는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결국은 부와 부, 계속 얘기했죠. 이런 관계들을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수업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때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관세율표는 어쩔 수 없이 암기가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다만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는 과목은 아니지만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못해도 호의 용어랑 주규정 중에서 기출문제 풀이랑 압축정리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주규정은 먼저 외워주는 전략적인 암기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렇단 거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기본 이론 끝나고 9월, 10월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때 외우시는데, 자,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암기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암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저는 이번 압축 정리 시간에는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수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관련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총설, 호해설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분류체계를 정립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때 공부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할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할 때 제가 반 외워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죠. 머리에 USB가 박히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관세율표 주규정, 6부 주규정을 잠깐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6부 주제 1호 보면은 2844호나 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인데, 방사성 광물은 제외하고, 이런 물품은 결국 각 호로 분류하고,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암기하면서 요거 문장으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외우신 분도 있을 테고 외우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키워드를 뽑아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암기식을 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몇 개 정도는 암기식으로 커버가 되는데 그게 막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면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엄청 스트레스고, 차라리 주 규정에서 어떤 맥락, 이런 조사라든가 글자, 지엽적인 부분은 틀리더라도 키워드를 먼저 외워 놓으시면은 썰은 풀 수 있다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그냥 막 외워가지고 틀릴 바에야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키워드를 공부하면 주기정에 대한 분류 체계도 하나하나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남목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과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28, 43, 46, 285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부호를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결국은 이 주규정에서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죠. 주제 1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이고, 남목은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암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주규정과 주규정의 내용을 줄여놨습니다. 자, 일단 주1. 자, 부에 적용이 된다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28류 일부 물품 우선 분류라고 각 주규정마다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최근 20년 동안 기출이 된 내용이 있는 주규정일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상 별이 1개면은 한 개에서 2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빈출이 된 거고, 2개, 3개 늘어날수록 빈출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뭐죠? 중요한 주규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우선은 주규정 중에서 별표가 있는 것들부터 공부하시면은 좀 더 전략적인 암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키워드만 뽑아놨죠. 암기식을 안 땄습니다. 암기식을 따버리면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다가 까먹으면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규정을 보면서.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2844, 2845 방사성 광물 제외하고 해당 각호 분류, 이거는 표에 적용한다. 자, 전자 제외하고 과목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각호 분류, 이렇게라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어떤 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냐면, 애초에 지금 암기가 안 되신 분들도 키워드 중심으로 외울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신 분도 요거를 목차 노트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것만 보고 이 주규정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암기의 힘을 늘리는 결국 방법이거든요. 저도 암기할 때 이런 목차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주규정만 볼 수 있는 내용 만들어서 계속 그걸 보고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처음엔 오래 걸리겠지만 요거를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내가 암기한 내용을 연상을 해간다? 그러면 암기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튼 요런 주규정이 있고요. 6부 주제 3호 규정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세트 포장한 물품이고, 그 구성요소 일부나 전부가 2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안 되네. 6부나 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6부, 7부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런 조건은 가나 다목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세트로 포장한 물품이고, 이런 물품의 구성요소 일부 전부가 6부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당된 물품이 6부, 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될 것은 6, 7부. 결국 위에도 분류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밑에도 3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장으로 외우면은 암기할 때 힘듭니다. 키워드로 외우면은 완벽한 주규정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쓰면 문장이 틀리진 않아요. 자, 일단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 주제 3호는 부에서 적용되는 분류 범위입니다. 그래서 부를 써놨고요. 6부와 7부의 분류 범위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됐네요. 그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세트 포장 물품 6부, 일부 또는 전부가 6부에 해당. 그리고 and 6부, 7부 물품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한 것은 6부, 7부 해당 후 분류.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 개의 조건이 있죠. 재포장하면 안 되고, 동시 제시되고,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가 상호 보완 조건인 경우에 한정해서 분류한다. 두 번째 줄이 요약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주 규정을 제가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암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만든 책이라서 수업할 때 자주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할 때는 저랑 관련된 문제풀이, 관련돼서 모범 답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류체계 공부하신다면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류체계 정립과 암기를 결국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걸 못 해 가시면은 1월 달부터 모의고사 치게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져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못해도 12월까지 키워드로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공부할 거는 주규정뿐만이 아니라 호의 용어도 있습니다. 자, 34류 호의 용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잘렸네요, 심지어. 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호의 용어도 외워야 되는데 분류체계 공부하려면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각 호의 용어에서 유의미한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물품들은 있습니다. 있다고요. 요것들을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호의 용어를 대표 품목으로 줄여놨어요. 다 줄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 관세유표 상품학이라는 시험이 암기를 위한 시험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푸는 시험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시험을 내진 않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못 썼다고 감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각 유의 분류 체계를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 품목으로 일단은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암기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고 압축 정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호의 용어를 외울 때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관련 주규정을 키워드별로 공부하면서 기출 빈도를 확인하시면서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좀 더 잘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학습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유표 압축 정리 관련해서 이 핵심 정리, 이 교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